안녕하세요. 구름이 공동 운영자 이혁진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영국 대입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옥스브리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인터뷰는 어떤 형식의 인터뷰인지, 두 번째는 인터뷰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세 번째는 이런 인터뷰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형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둘 다 컬리지가 25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각 컬리지마다 인터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따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죠. 네. 인터뷰에는 보통 두 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뭐 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세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세 분. 그리고 교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교수님은 아니고요. 예,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 튜토리얼을 해주실 분들이죠. 튜토리얼 해주실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이제 아마 아주 아카데믹한 퀘스천들을 한 30분 동안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인터뷰당 30분 정도 되고요. 이런 인터뷰가 보통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세 번째 인터뷰가 필요가 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두 번의 인터뷰 그리고 하나의 인터뷰당 30분 그 다음에 두 분 정도의 인터뷰 면접관이 계시다는 점. 네, 이제는 인터뷰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인터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건데 일단은 제가 옥스포드에서 생화학을 공부했으니까 제 인터뷰에 나왔던 문제를 베이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0분이라는 한 인터뷰 시간 동안 처음에는 아마 A레벨이나 IB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플한 문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입시생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보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첫 인터뷰에 나왔던 첫 질문이 칠판에 아미노산을 그리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뭐 IB 1학년 그 다음에 A레벨에서 AS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아미노산 하나 더 그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조인해가지고 하나의 펩타이드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이 펩타이드에서 가장 일렉트로네게티브한 아톰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은 좀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고 살짝 헷갈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틀릴 뻔했었죠. 네. 이렇게 몇 번 또 이런 질문을 또 하다가 마지막에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이제 영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If codon had 4 bases instead of 3, how would this affect the structure of tRNA? 뭐 이런 문제였어요. 예,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고 생각을 많이 혼자 하진 않았고요. 교수님한테 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한 10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인터뷰에서 교수님들이 입시생들한테 찾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로지컬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전달을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과 같이 interesting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interesting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인터뷰를 보는 입생들이 성적들이 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신 사람들인데 혼자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하는 것을 남과 공유해가지고 이거 정답을 찾아내는 게 대학 중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심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열정을 보는 것 같아요. 열정. 과목에 대한 열정. 이것은 어떻게 표출되냐? 교수님이 중간중간 힌트를 주실 거예요. 왜냐면 힌트 없이 못 푸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 힌트를 받았을 때 교수님들은 보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힌트를 받았고 유레카 같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반응을 학생들은 뭐 표출을 하는데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 그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팁은 이제 그런 힌트를 받았을 때 좀 과장은 하지 말되 좀 이렇게 많이 익사이먼트를 표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화학 외 법대 인터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도중 이제 두 분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디스커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디스커션 토픽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답이 없는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네,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오피니언을 무슨 오피니언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오피니언을 어떻게 백업하고 아규하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한 죄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는 이 죄수를 희생해서 그 죄수의 기관, 장기를 도네이트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옳냐 맞냐 라는 뭐 질문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맞다, 희생시키는 게 옳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희생시키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네, 근데 이것은 어떤 아규먼트가 있는지에 따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사실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 가장 중요한 거.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제 잉글리시가 마더 랭귀지가 아닌 만큼 이제 인터뷰는 다 디스커션인 것 같은데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연습했던 방법, 제 생물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방법은 어떤 토픽에 대해서 제 스스로 멈춤 없이 without stopping 1분 동안 narrate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생물 토픽들 여러 개 있잖아요. 뭐 20개 정도 있다고 쳐요. 그것을 랜덤하게 하나 픽한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1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습이 되냐면 일단은 뭐 영어로 디스커션 하는데 아마 연습 아주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1분 동안 어떤 토픽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막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한 15초 후에 뭘 말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떤 연습이 되냐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러지컬하게 정리를 빨리 한 다음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마지막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런 감이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화하니까 또 생화학 얘기를 하자면 질문 중에 하나가 Can you describe me? Can you explain to me the processes of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되게 길게 쓸 수 있어요. 되게 길게 쓸 수 있는데 아마 면접관 저희 교수님께서는 그냥 한 1분 30초 내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 듣고 싶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되게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 시작한 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막 이런 거 덜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1분 30초 동안 얘기한 다음에는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더 깊게 좀 더 상세 디테일로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는 됐다고. 네. 자, 두 번째 준비 방법은 자기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보는 거예요. A-level, IB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서적들을 읽어보면 이제 관심이 더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자기소개서에 이제 멘션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좀 더 아카데믹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인터뷰에서 자기소개서에 썼던 이제 관심 분야를 멘션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다가 stem cell research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중간쯤에 talk to me about stem cell research, stem cell research 이라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넓게 뭐 articles, journals 이런 거 읽어보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UCAS 애플리케이션 하기 전 여름방학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science related 대학 1학년 레벨 정도의 책을 2권 읽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아마 그 정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터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IB 성적 이제 45점은 아주 맞기 힘들고 45점 맞으면 아주 굉장한 거죠. 하지만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입시에서 미니멈 점수를 줍니다. 40, 보통 40점, 39점에서 41점인데 이러한 이유는 그 대학에서는 전 과목의 우수성을 보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과목에 대한 우수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45점을 받고 제가 지원한 생물, 화학에 아주 뛰어나면 아주 좋죠. 하지만 40점을 받고서도 생물과 케미스트리에 우수한 것을 인터뷰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소개서 제출 후 예를 들면 옥스포드 생화학은 1년에 400명 정도의 애플리컨트가 있어요. 400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 90%가 인터뷰에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그 90%에서 이제 20%만 인터뷰 합격을 하죠. 이게 인터뷰 중요성이에요. 물론 다른 과목, 예를 들면 법대 아니면 공대 같은 과목들은 자기소개서와 인터뷰 사이에 admissions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뭐 LNET, 그다음에 옥스포드는 PAT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과목은 자기소개서 한 다음에 admissions 테스트 리설트를 보고 이제 인터뷰 초청하는 그 퍼센티지가 달라지죠. 그건 사실인데 보통 50%에서 70% 사이가 인터뷰로 초청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 15%에서 20% 사이만 이제 합격되는 거 보면 인터뷰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 비디오가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를 희망하고 있는 입시생분들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 뭐 있으시면 네, 유튜브 댓글에 달아
댓글 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혹은 구름이 웹사이트에 저희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재학 중이시고 입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과목별로 다 계시니까 저희 웹사이트 구름이.kr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분야, 영국 입시에 대한 다른 분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